지금 여러분은 무심코 이어가고 있는 관계 하나 때문에 노년의 평화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해야 할 말보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기억보다 사실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계속 곁에 두었던 일입니다. 젊었을 땐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고 모임도 친구도 인맥도 가진 만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피하게 되고 약속을 미루게 되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오히려 에너지를 앗아가는 일로 변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왜 사람 많은데도 외롭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조심스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친구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언제나 비교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조용히 여러분의 평온을 흔드는 사람인가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벗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벗이 많으면 쓸모없는 일이 생기고 쓸모없는 일이 많아지면 마음이 산란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며 가져야 할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무조건 넓히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관계를 줄여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노년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 그 중에서도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위험한 인연의 실체,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친구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오히려 관계를 줄여야 노년이 평온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사연과 지혜를 곁들여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깊이입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친구가 많을수록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보다 더 섬세해지고 조금만 휘둘려도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걸 경험합니다. 젊을 땐 내가 맞고 틀리고의 논리가 뚜렷했지만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미묘한 선 위를 걷게 됩니다. 63세의 윤춘자 어르신은 평생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등산도 함께하고 여행도 다니고 매주 모임도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운 줄 알았는데 막상 아프고 나니까 그리운 건 한 사람뿐이더군요. 가까운 가족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 하나면 충분하더라고요. 춘자 어르신은 그 일이 있은 뒤로 모임을 하나둘 끊기 시작했고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글쓰기와 가까운 조카와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며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많으면 의견이 달라지고 소문이 오가고 교가 생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는 그 나이에 그런 거 하냐? 누군가는 그걸 왜 지금 시작하냐? 이런 말들을 툭툭 내뱉을 때 우리는 괜히 위축되고 자신의 방향을 의심하게 되죠. 그때 필요한 건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어느 시인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힘들다 했지만 이제는 내 곁에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논할 친구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벗이 너무 많으면 도리어 뜻을 함께하는 이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론 시끌벅적해 보여도 속은 외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나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관계, 그것이 진짜 평온이고 진짜 인연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에 연락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느끼신다면 그 중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구가 많을수록 노년의 고통이 커지는 두 번째 이유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비교와 질투가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하지만 오래된 친구일수록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와 비교하며 지금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58세 남성 최정길 씨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무역업을 시작해 성공한 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지금은 동네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다시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친구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만 못하겠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그 말은 걱정하는 척 다가왔지만 속에는 은근한 승부욕과 상대적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정길 씨는 결국 그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날 일으킨 건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아내 한 사람, 딸 한 명이었죠.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에 속아 때로는 그 안의 질투와 평가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상대가 나의 고통에 안도하고 나의 실패에 평안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독입니다. 그런 독은 말로는 격려하고 겉으론 미소 짓지만 속으론 여러분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용한 칼날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벗이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우나 벗이라는 이유로 사사로운 마음을 감추면 그 해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원래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쁨에 불편함을 느끼고 나의 불행에 위안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관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오래 남고 더 깊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눈빛이 따뜻하지 않고 말투가 미묘하게 거슬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노년의 친구 관계가 오히려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친구 관계는 오히려 생활의 리듬을 깨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활력소가 됩니다. 같이 나누는 이야기, 함께 떠나는 여행, 소소한 잡담 속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곤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리듬이 달라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오래가며 하루하루가 더 귀해지고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유로 약속을 반복하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고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 그건 분명한 소모입니다. 70세 여성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주 3회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모임은 벌써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시간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아이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TV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까지 수다가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대화는 점점 바뀌었습니다. 누가 손주를 더 잘 돌보는지, 누구 딸이 시집을 잘 갔는지, 요양병원, 장례식, 유산 이야기 등 삶의 무게가 아닌 무의미한 비교와 피로한 소문들로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더 무겁고 마음이 더 지쳐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안 나가면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소외되는 건 아닌가 하고. 이 고백 속에는 노년의 친구 관계가 주는 정서적 피로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서적 피로란 다정함으로 포장된 의무감, 습관처럼 이어지는 인연 속에서 스스로의 일정을 망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피로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버릇이 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버릇처럼 이어가는 관계 속에서 내 하루의 흐름이 깨지고 내 내면의 고요가 흩어진다면 그건 멀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벗은 머물다가 떠나는 자가 아니라 떠나 있어도 마음으로 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조용히 바라봐주고 필요할 때 단 한마디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사람입니다. 빈자리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중독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 여러분 자신만의 하루, 여러분만의 속도로 고요하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3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진짜 필요한 인연과 거리를 두어야 할 인연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현명한 정리의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조건 친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는 남기고 어떤 친구는 떠나보낼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수록 그 관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에 이제는 선별하고 줄이고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59세 남성 신성호 씨는 젊은 시절 학창시절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십 년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그 중엔 늘 남의 성공을 폄하하고 자신의 고통만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빼앗는 친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호 씨는 그 친구를 안쓰럽게 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에 몇 년을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함께한 날엔 집에 돌아와도 피로가 가시지 않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이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성호 씨는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삶과 가까워진 것 같아요.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엇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보내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지친 마음이 더 커지는가? 이 질문 하나면 그 인연이 남아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조용히 놓아야 할 인연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관계보다 앞으로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금의 내 평온을 흔든다면 그건 남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벗이란
함께 있을 때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나다워지고 침묵도 따뜻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남겨도 좋습니다. 반면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긴장하고 억지로 웃고 다녀간 후엔 허무함만 남는다면 그건 이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놓아야 할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며 진짜 필요한 인연은 무엇인지,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것은 나이 들어서 진짜 필요한 인연은 단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복잡하게 엮여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단출한 인연 속에서 고요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진짜 인연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가볍게 웃기보다는 진심을 다해 공감하고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느리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년에 가져야 할 관계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73세의 강복희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을 땐 밥같이 먹을 사람이 많았는데 이젠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 하나면 되더라. 그 한마디가 노년의 관계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친구가 많으면 든든하고 사회생활할 땐 인맥이 넓으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외롭고 시끌벅적한 관계는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만들죠. 정약용 선생은 벗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 사람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그 관계를 정리한다고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구가 많을수록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둘째, 친구라는 이름 아래 비교와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노년의 친구 관계는 삶의 리듬을 무너뜨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친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덮어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용히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